일본 해군은 1943년 3월 25일부로 그동안 진행되던 제2단 작전을 마치고 제3단 작전 제국해군 작전 방침을 발령합니다. 원래 제2단 작전의 목적은 남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의 연락로를 차단해서 이후에 화근을 막고 가능하면 하와이도 점령해서 남태평양과 중부태평양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1943년 봄이 되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져서 다른 작전 방침이 필요해졌습니다. 제3단 작전은 이런 상황을 기초로 만들어진 작전 방침으로 이제 적극적 진공은 멈추고 곧 다가올 연합군의 반격을 대비해 수비를 철저히 하고 장기 지구전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수비만 하다가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이겨낼 수 없으므로 수시로 공세를 취해서 연합군 전력을 파괴하는 작전을 펼치는 것도 염두에 두었는데 남태평양에서는 곧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 장관이 지휘하고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일본 항공대의 공세인 2호 작전이 시작되고 알류샨에서도 미일 해군 간의 결전이 한바탕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해전은 일본군에서 칭하는 북동 지역, 즉 알류샨 열도 지역에서 벌어진 유일한 해전이었고 아투섬으로 가는 일본 수송선과 호위 함대 그리고 이를 잡으려는 미군 함대 간의 전투였는데 그것이 바로 1943년 3월 26일에 벌어진 코만도르스키 해전이었습니다. 이 전투도 제3단 작전의 뜻에 맞게 방어선을 지키려는 일본군과 방어선 구축을 방해하려는 미군 간의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전에 관한 기록들은 기록마다 서로 다르고 상당히 혼동되는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투에 관한 미군 기록은 진주만 시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투 기록은 항상 도쿄 시간대를 사용하는데요. 이전 영상에 나온 일본 중순양함 나치가 함교에 포탄을 맞은 시각이 진주만 시각인 미군 전투 기록에는 오전 8시 50분으로 되어 있고 일본에는 도쿄 시간 오전 3시 50분으로 되어 있어 5시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 코만도르스키 해상에서 해가 떴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날짜로 해 뜨는 시각을 검색해보면 실제 일출 시각이 아니라 육안으로 적함을 볼 수 있는 방명 시간을 얘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하나 혼동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날짜 변경선이 통과하고 있고 전투가 벌어진 코만도르스키 섬 지역이 날짜 변경선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은 날짜 변경선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따라서 미군 기록인 진주만에서의 전투 날짜는 3월 26일이 되고 현지는 3월 27일이 됩니다. 문헌에 따라 전투 날짜를 미군 기록인 26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27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기록은 27일이 됩니다. 이 전투를 다룬 문헌 대부분과 이 영상은 미군 기록인 진주만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가 방향을 틀고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북쪽으로 향할 때의 대형은 이랬는데요. 맨 앞 선두가 중순양함 기함 나치와 마야 그리고 경순양함 타마순이었고 그 뒤에 구축함 와카바, 하츠시모 그리고 경순양함 아부쿠마 그 뒤에는 구축함 이카즈치에 이어 수송선 아사카마루와 사키토마루 대형의 가장 끝에는 구축함 이나즈마였습니다. 속도가 느린 수송선 산코마루와 이를 호위하던 구축함 우수구모는 대형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측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전 7시 최후미에 있던 구축함 이나즈마에서 견시병이 적함을 발견했다고 이미 보고했습니다. 다만 시계가 안 좋아 확실히 함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었고 합류 예정이었던 산코마루와 우수구모로 착각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의 첫 번째 발견은 이나즈마가 속한 제1수레전대 전투 상보에는 없다고 일본 공식 기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미군의 레이더를 이용한 포착과 일본 함대, 미 함대 목격은 이후 서로 몇 분 차이 안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발견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함대가 미국 함대와 조우한 위치는 목적지인 아투섬에서 서쪽으로 많이 떨어진 곳이었고 일본 함대는 미국 함대가 아투섬 근방에 있지 여기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함대는 전투 준비에도 상당히 당황하고 허둥댈 수밖에 없었다고 일본 기록은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하느라 항해 자체만도 너무 힘들었는데 3월 26일은 갑자기 쾌청한 날씨로 변해 안도하던 찰나
미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전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전 8시 50분 솔트레이크 시티의 8인치 포탄 한 발이 나치의 함교에 명중했을 때 당시 나치에 승선했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포탄은 함교 우현 뒤쪽에 맞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 함대가 선회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피탄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발로 함교와 부근에 11명이 전사하고 21명이 부상당했으나 함교에 탑승하고 있던 제5함대 사령장관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은 무사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한 발만 나치에 명중시킨 것이 아니고 오전 8시 52분까지 8인치 포탄 2발을 더 명중시켰습니다. 이때 나치는 탑재하고 있던 영식 수상 정찰기 한 기를 캐터펄트로 쏘아 올렸으나 미 함대의 대공포화 등으로 전투 중 효과적인 정찰은 할 수 없었습니다.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는 이 와중에 계속 일본 함대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았는데 일본 함으로부터의 어느 한 발이 함교를 아주 가까이 지나가서 수병 한 명이 순간 움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솔트레이크 시티 함장이 버트램 러저스 대령이었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그 수병에게 포탄을 맞고 죽으면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갈 테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 나치에서는 피해 복구 중에 실수가 발생해 전방 포탑에 전기가 전부 끊어져서 이후 약 30여 분간 전방 포탑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나치는 20cm 주포 10문 중에서 함 뒤쪽의 주포 4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함대를 쫓는 일본 함대의 추격전이 계속되었고 이때 미 함대를 지휘하는 맥모리스 제독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항공 지원을 요청한 후였습니다. 이때 나치는 후미의 주포를 사용하기 위해 함을 지그재그식으로 항진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일본 순양함들이 속도가 미국 함대보다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미 함대를 따잡지 못하고 거리가 조금씩 계속 벌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 해군의 포탄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계속 노렸으나 솔트레이크 시티는 회피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일본군 포탄은 계속 빗나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 함대가 두 부대로 갈라져서 추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 함대와 북쪽으로 피신해 있는 일본 수송선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한 함들은 경순양함 아부쿠마와 구축함 이카즈치, 이나즈마였고 미국 함대의 우현 쪽으로 오던 부대가 중순양함 나치와 마야, 경순양함 타마, 그리고 구축함 와카바와 하츠시모였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전에 일렬 종대로 항해하던 일본 함대의 선두 5척과 후미 3척이 각각 분리되어 미국 함대를 쫓아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명중탄을 맞은 지 20분 후인 오전 9시 10분 일본 중순양함 마야에서 쏜 20cm 포탄 한 발이 드디어 솔트레이크 시티에 명중합니다. 함 우현 중앙부에 맞은 이 포탄으로 윈저 게일 소령과 다른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수병들은 불붙은 수상기를 신속히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로부터 10분이 지난 오전 9시 20분 마야에서 또 한 발의 포탄을 솔트레이크 시티에 명중시키나 역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항진하던 미 함대는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두 개로 갈라진 일본 함대에 어떤 함들이 각각 소속되었는지 미국 측 기록은 상충되나 일본 기록을 보면 5척과 3척으로 나뉘어진 여기서 묘사된 함 이름들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함대는 항로를 서쪽 방향으로 틀어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아직 미국 함대를 못 따라잡고 있던 가운데 9시 21분부터 9시 30분까지 포격을 멈추게 됩니다. 9시 30분 선두의 나치가 다시 미 함대로 포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나치와 마야 뒤에 위치했던 경순양함 타마가 미 함대 후미 약 16km 정도까지 다가왔다가 솔트레이크 시티가 대열에서 벗어나 모든 함포를 동원해 일제 사격을 가했고 타마는 깜짝 놀라 회피 이동을 하면서 360도 회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 45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 함대는 북서쪽, 이어서 북쪽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의 작전 상황도 일부를 보면 미 함대가 방향을 바꾼 것이 나와 있습니다. 미 함대는 북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솔트레이크 시티는 계속되는 사격과 일본 함으로부터 날아온 지근탄으로 손상을 입어 9시 52분부터 조타에 상당한 장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미 함대와 일본 함대의 위치는 각각 이부근이었고 양 함대 간의 거리는 약 19km가 조금 못 되었습니다.
이때 킹케이드 제독이 미 함대에 무전을 보내 미군 폭격기들이 현 함대 위치까지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리니 일본 함대를 상대하기 어려우면 퇴각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공격 전에 내리는 명령인 전군 돌격 명령을 하달합니다. 10시 18분 정도까지 상황은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계속 쫓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10분에 솔트레이크 시티가 또 한 발의 명중탄을 맞았으나 불발탄이었고, 이 불발탄은 갑판을 통과해 현측 장갑을 뚫고 나가 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맥모리스 제독의 명령을 받은 구축함들이 솔트레이크 시티 주위에서 연막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연막 속에 숨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조금 더 멀리서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함대는 여기서 큰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는 전투를 벌이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었고, 따라서 아닥의 미군 기지보다 쿠릴 열도의 일본군 기지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10시 40분경에 미 함대와 일본 함대의 위치가 각각 이 정도 되는데 11시가 넘어가면서 미 함대는 남쪽으로 변침합니다. 일본 함대가 미 함대와의 거리를 별로 좁히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함대는 전군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원거리에서 사격만 가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일본 함대가 그대로 돌진했다면 우세한 화력으로 전투를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함대는 계속 남쪽으로 항진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11시 3분경 다시 명중탄을 맞고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사진은 약 50분이 흐른 11시 54분경에 솔트레이크 시티를 찍은 것인데, 이 시각이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가 동력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수병들의 노력으로 12시경까지 다시 동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무사히 극복한 마지막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만도로스키 해전이 곧 종료되는데요. 솔트레이크 시티가 명중탄을 맞고 다시 동력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약 1시간 동안 양함대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만도로스키 해전의 마지막 1시간이 그려질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